네, 정부가 어제 코로나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총액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하지만 이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경을 주장한 분이자 민주당 대구 경북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김부겸 의원은 현장 상황에 눈 감고 편성한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쓴소리를 했는지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부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 상황을 모르고 탁상에서 짠 추경이다 이런 요지로 비판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예, 11조 7천억이다라고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이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은 2조 2천억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해를 본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2조 4천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 중에 1조 7천억이 대출 확대 등입니다. 네네네. 지금 사실은 이분들은 손님이 없고 가게가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여서 네. 지금 당장 닥쳐올 임대료, 인건비 부담 감당 못하겠다고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당장 도움될 일은 안 하고 네. 지금 이분들 대출 받으러 가보십시오. 신용 등급이 어떻고 예. 과거 대출 이력이 어떻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이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어려울 때 국가가 이웃이 나를 돕고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분들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들 생각으로 직접 지원은 안 되고라는 그런 뭐 몇 가지 자기들의 그런 도마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작성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비판한 거죠.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 직접 지원이 많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얼마가 되든 네. 아마 네.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을 정부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과거에 이런 뭐 크게 재난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국가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줘야 되는데 어제 낸 안으로 보면 각자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우리도 조금 도와줄게라는 정도로밖에 안 읽혀요. 그러면 예,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될 그분들한테 어떤 용기나 이런 게 되지 않는 거죠. 의원님 그러면 좀 그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게 직접 지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지금 어제 보면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 또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원을 편성하겠다 이래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고용 유지 지원은 이제 말하자면 돈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은 1%도 안 됩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고용유지 피해 지원금을 못 받잖아요. 대상조차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자기 종업원들 그래도 임시직 말고 또 알바 말고 자기 식구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렵다고 다 말하자면 내보내요. 이분들은 하나도 지금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보면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수입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때 되면 꼭 임대료는 꼭 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럼 좋다. 나중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부분을 세금으로 그중에 반을 국가가 보전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그러면 국가가 이건 책임진다든가 이렇게 돼야 이분들이 한숨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 어제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좀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직접 지원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기존의 전달 체계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선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기존의 전달 체계의 틀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요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정부가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류 떼시오, 뭐 떼시오, 어디 가서 중진공 무슨 거 가서 뭐 서류 내시오, 심사 받으시오 이런 거 말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여러한 피해액을 적어내세요. 작년에 세금 얼마 내셨네요. 부가세 얼마 내셨네요. 부가세 그러면 이번 분기 거는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와야 이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방금 아까 이야기한 김상조 실장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예. 이분들이 언제 그 실감을 하고 그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달 더 가면 이 폐업하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네네. 그 뒤에 그분들은 어디서 그걸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 쪽에 좀 어떤 지원이 집중이 됐어야 된다는 이런 혹시 아쉬움도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보니까요. 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그래서 어제 기재부에서 작성한 안에 의하면 한 6천억 정도를 대구 경북에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보니까 그 이른바 대구시나 경북도라는 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참 현장의 아픔을 안다면 이 공직자들이 예.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물론 이거를 가지고 마치 뭐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재난의 가장 1차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그 시민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견뎌냅시다. 정부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돕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가라는 건데 좀 너무 한가한 그런 처방을 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쿠폰 같은 거 말입니다. 네네. 분명히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건 도움이 되죠. 예. 저 여러 가지 소비 여력도 진작시키고. 그런데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실질적인 온기가 돌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김상주 실장은 소상공인과 대구 경북에 방점을 줬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런데 그럼 뭐가 방점을 둔 겁니까? 전체 그분들 이야기대로 11조 7천억 중에 예. 대구 경북에다가 6천억 주면 그 7%입니다. 7%. 예.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코로나 확진자 90% 물론 누가 의도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쩌다가 이 재난이 여기에 떨어진 건데요. 태풍이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듯이 이럴 때는 그런 과감하고 신속한 그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 재난 지역 이상의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세출,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세입, 그러니까 뭐 세전에 이런 데 혜택을 주는 것도 이제 그 추경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때는 물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사실은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더라고요. 그럼요. 그 어려움이 전국에 걸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은 이 상태가 벌써 거의 한 3주째 돼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망연자실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정부가 직접적인 도움을 그것도 신속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수단을 동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특히 뭐 대구 경북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분들도 이런 부분들 항목이라든가 이런 데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우선 당장 그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추경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에 추경 총액은 더 늘리지를 못하고 항목 조정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일단? 뭐 그렇게 항목이라든가 액수 조정은 가능하지만 총액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 그걸 정액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총액 범위 안에서의 조정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봤더니 선 코로나 종식 후 경제 회복이라는 원칙을 벗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나 음압병실 확대, 마스크 공급량 확대 등 관련 직접 예산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지적과 이거는 결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아마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료를 보면 또 현장의 목소리를 와서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와서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그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고 또 저녁이나 낮에 한번 쭉 사실상 철시가 됐다시피 한 상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그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자신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잖아요. 이 어려울 때 그분들이 와서 상황을 보고 하셔야죠. 그렇게 서울에 앉아서 그렇게 편안한 정쟁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 한번 크게 써 주십사라고 요청드리고 싶네요. 그럼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의료 직접 방역 그러니까 직접 지원은 기본이고 여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아라 이런 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한다. 이런 어떤 걸 요구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한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뭐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 예. 또 이래 어려울 때 이런 어떤 도움 자체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마스크 대책 내놨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우선은 뭐 지금처럼 늘 이렇게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줄을 서는 네. 정말 어떨 때는 민망할 정도로 몇백 대씩 줄을 서시거든요. 네. 적어도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직 했으면 국내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원자재를 수입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불안하시니까 자꾸 몇 개라도 더 사놓고 싶어하는 심정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거를 우리 모두 다가 상황을 공유하고 모두 다 조금씩 욕심을 줄인다면 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하고 네. 또 보니까 특히 약국의 건강보험 시스템하고 연결을 통해서 한 사람이 과점을 여러 장을 못 사게 한다는 거 이것도 현장에 계시는 어떤 약사분이 제안한 거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전달해서 사실은 국가 배급제를 해야 된다고 특히 이 시기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정부도 어떤 그런 고민을 받아들여서 낸 안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마스크 부족이라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가장 급하고 가장 심각한 곳이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대구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 보면 대구 쪽에서는 지금 마스크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 요구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도 대구에서 그동안 대구 경북 청도 일대는 그동안 마스크가 그래도 정부가 특별히 100만 장씩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은 식구별로 그래도 몇 장씩은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의 가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그게 전체적 부족으로 나타나고 특히 낮에 줄을 설 수 없는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스크를 구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일종의 어제 정부 발표는 그런 거는 적어도 정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약국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 점에서 좀 국민들한테 덜 죄송하게 좀 체면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줄을 서시니까 제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연결하면 이거는 뭐 지금 코로나가 급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안 여쭤보는데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어제 아마 그 답변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장에서 계속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가피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중대한 문제고 이거는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대구의 상황의 심각성에 따른 어떤 체감 지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거는 국민들께서 저희 달 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도 또 국회의원들도 한 3월 말 정도 갔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정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없다 그때 좀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단 시점은 3월 말쯤으로 봐야 된다. 그때 가서 왜냐하면 우리 정식 후보 등록 일정이 3월 20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도 갔을 때 도저히 지금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때는 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지 또 이게 또 정치 논쟁으로 가버리면 그럼요. 국민들한테 오히려 실망만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데드라인은 후보 등록 직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무렵쯤 가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 국가나 우리 또 정치권이 그 점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가 어떻게든 잡혀야 되는 게 정답이죠. 사실. 그럼요. 그럼 절박하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